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2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십 선발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접수가 9월 7일부터요. 이미 시작이 됐죠. 9월 14일까지고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지난 1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350명 가량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꼭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날 것이고, 그리고 면접, 지난번에는 온라인 화상으로 했었죠.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때 자소서에도 제가 촬영도 하고 가이드도 드리고 해서 그때부터 많이 합격을 하기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 유튜브도 시작했던 그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LH는 그 이후에도 청년 인턴 그리고 최근에 끝났던 공채 다 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채용 인원은 35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근무를 하고 싶은지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집에서 가까운 데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6개의 순위도 적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수련 조건은 이번에도 반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 교육 1개월 정도 교육을 받게 되실 거고요. 나머지 5개월 동안에는 현장 수련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격적으로 업무를 배우게 될 겁니다. 네, 1수련 이 조건으로는 급여는 월 160만 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비용으로 모든 걸 쓰셔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좀 살펴보면요. 뭐 이런 거는 다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지금 반년가량 이렇게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최대한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소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이 기본 역량 교육할 때 나왔던 4주차 동안에 이런 부분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4주간의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런 사업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죠. 뭐 유딜 정책 아니면 동영상 촬영, 현장 조사까지 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게 된다는 거 공고문에 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서류 전형을 보면요. 좀 바뀌었어요. 도시재생 이해도, 직무 적합성, 일 경험 수련 의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요 자기관리 및 성실성 이게 30%나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이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갔는데 이 직무적합성이 2배로 됐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일 경험 수련 의지 이 표현이 10%가 늘었어요. 그래서 2대 4대 4 이 형태로 100% 서류가 합격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잘 작성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현장 수련할 때 여러분들 이제 교육받고 본격적으로 5개월 동안 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정말 도시재생에 많은 거를 내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들을 좀 맡아서 도시재생 사업에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다 여기 보이시나요? 주민, 그리고 여기 마을 소식지, 그리고 자원 발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번에 가셔서 또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세부 직무 내용이라고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에서 하는 것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도시재생 조사 분석, 그리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내가 재생을 해야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위 사업 계획 및 실행, 요 실행단에서 그리고 도시재생 운영 관리까지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맡아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형별 세부 직무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될 자소서인데요.
자소서 작성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도시재생 인턴은 이번에 좀 쉬워졌어요. 3개밖에 안 돼요. 500자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4개였거든요. 500자 4개였는데 2000자 부담이 500자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내용을 각 3가지 항목에 담아내야만 합니다. 첫 번째부터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정의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사전적인 정의로 내려도 좋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학습과 지금까지 쌓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이란 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사전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여러분들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지원 동기입니다. LH에 관련된 모든 계약직도 그렇고 인턴도 그렇고 그리고 공채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1번이 항상 지원 동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항목도요. 직무적합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시재생 쪽에서 뭔가 역량을 길러 오셨다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길러 오셨는지에 대한 거를 좀 쭉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쓰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드릴 거예요. 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좀 틀을 짜야 되는데요.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어떤 계기로 여러분들은 이 뉴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어떤 지역에 가셔서 이런 거를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뭔가 변화되는 거를 보면서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내한테 다가왔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뭔가 본 게 있으면 깨달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액션이 있어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써야 될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도대체 무엇인지 다만 이 부분은요 3가지를 들어서 어차피 여러분들의 역량,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이번 자소서 항목에 풀어 쓰셔야만 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것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 경쟁력, 강점 이 등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를 해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은 좀 포부 형태로 일단은 먼저 한번 적어주시는 걸 좋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번 자소서 항목에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도시재생 자소서 항목은요.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절대 뭐 사전적인 정의로 내려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관심 갖고 보셨다고 하면은 도시재생을 여러분들만의 정의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 틀 잡는 부분이 1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조금만 더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요거 잠깐 간단하게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지역 불균형이 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변하는 상황 속에서 도시의 엄청난 확장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특정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떠나고 점점 노후화가 돼서 황폐화가 되는 그런 도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힘들을 서로 협업해서 계속 살리고자 하는 그런 도시들을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실제로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지난번에 자소서 항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도 촬영했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시재생의 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된 역량은 무엇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다 직무기술서나 이런 쪽에도 나와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 이 3가지 부분의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태도가 1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만의 전문성이라는 거를 정확히 어필하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으셨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적합도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직무적합성이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히 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내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하면 이 2번 항목을 적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인턴십과 지금 여러분들이 꼽았던 그 세 가지 역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이 세 가지 역량을 이제 도시재생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강화를 할지, 어떤 부족한 점을 또 보완을 할지 이렇게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주실 수가 있으셔야만 해요.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그 지난번에 1번 자소서 항목이에요.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 지역과 어떻게 동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내용 하나와 그리고 인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지역 발전에 어떤 식으로 계속 기여할 것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좀 짬뽕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인턴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 여러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묶였다.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1번 지원 동기 항목에서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왜 지원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져서 내가 지금까지 이 관심도를 유지해왔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과거에 대한 부분을 물었다고 하면요. 2번에서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예요. 내가 관심 갖게 된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의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지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량을 꼽으라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 3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채용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3번 항목에서 정확히 적어주셔야만 하고요. 그 부분이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인과 그리고 근무 시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쪽 도시재생에 좀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정말 확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자소서 항목에 보면요, 근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쌓았던 직무 연관 그런 전문성은 무엇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반년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단기간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종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계속 길러서 이쪽 분야에 좀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항목엔 여러분들의 이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해 오시는 분인가 이 부분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1번과 2번, 3번 이 흐름이 쭉 이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 기준으로 최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1번과 2번과 3번의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도시생을 놓고 얼마나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뼈대를 잡는 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원 지역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해볼 수가 있는지를 보완점 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그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펼쳐질 만한 그런 예상 결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개월간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 전문성 강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더 지금보다도 나아졌을 텐데 이게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계속 갈 수가 있는지 근데 계속 가기를 바란다 이 부분을 여기에 정확히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지역 발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꼭 면접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어지니까요. 자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렇게 적어놨죠. 성실성, 이건 뭐 다 거의 대부분 더 만점을 받으실 거고요. 도시재생 이해도와 직무적합성, 그리고 의지, 여러분들의 포부,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이런 명확한 목표성이 있지 않으면 뭔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하면은 성공한 지역들, 이거를 잘 모르고 막 적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례집이라고 해서 배포를 좀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 마을축제, 나우리축제, 그리고 1913 송정역 시장 여러 지역들의 이런 성공 사례들을 담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 사례집이라고 해서 배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자료가 없는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하실 텐데요. 9월 14일까지예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무작정 글로 막 적지 마시고요. 왜 내가 이 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재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인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인지, 한 10년 후까지요.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자소서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1번부터 3번까지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촬영을 해보고요. LH와 관련된 곳은 가능하면 제가 구석구석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영상과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움을 계속 드릴 테니까요. 꼭 합격으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번에도 서류 합격하시고 나중에 면접까지도 합격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저한테 들려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